벚꽃 야담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벚꽃 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중년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중년 부부는 고을에서 마음씨가 착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죠. 허나 중년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었답니다. 삼신할미가 아이를 점지해 주지 않았던 거죠. 고을 사람들은 아이가 없는 중년 부부를 안타깝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착한 사람한테는 이렇게 매정하고 건너 마을에 사는 마음씨 고약한 딸그만 댁에는 6째 아들까지 점지해 주시고 내 맴이 폭폭하구먼. 내 말이 딸그만 댁은 어찌나 얄미운 집만 골라서 허는지. 그러던 어느 날 중년 부부는 이른 새벽에 항상 밭으로 일하러 갔죠. 부인은 열심히 일하는 서방의 얼굴에 땀이 흐르니 면수건으로 땀을 닦아주며 말을 하였답니다. 서방님, 아이를 못 낳아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부인, 그것이 무슨 소리요? 어찌 부인 탓만 있겠소? 내 탓도 있으니 너무 마음 쓰지 마시오. 우리 욕심내지 말고 이렇게 서로 위하며 살아요. 부인은 따뜻하게 말해주는 서방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저 멀리에서 딸그만 댁이 아이들을 데리고 밭일을 하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딸그만 댁은 갓난아이 아들을 업고 큰딸들은 동생을 돌보며 일을 하였죠. 딸그만 댁의 밭은 아이들로 푸짐하게 보였습니다. 중년 부부는 그 모습을 볼 때면 마음 한구석이 아파왔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중년 부부는 전날과 같이 이른 새벽에 일어나 밭일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이 소리 들리십니까? 무슨 소리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리하여 부인은 정신없이 마당으로 나갔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대문 앞에 아직 걷지도 못하는 아이가 앉아 울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부인은 깜짝 놀라 아이를 자신의 품에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방님, 계집아이입니다. 문 앞에 누가 놓고 갔을까요? 부인, 혹시 모르니 아이 부모를 찾아봅시다. 서방님, 싫어요. 제가 키우고 싶어요. 우리에게 아이가 없으니 키워달라고 놓고 간 것 같아요. 부인은 울고 있는 아이를 품에 안고 사랑스러운 얼굴로 바라보았습니다. 서방은 울고 있는 아이와 부인을 보니 마음이 아팠죠. 그리하여 중년 부부는 아이를 키우기로 마음을 먹었답니다. 계집아이의 이름을 홍이로 지었죠. 홍이의 엉덩이에 엄지 손톱만한 큼직한 점이 있어 중년 부부에게는 복덩이라 생각을 하였습니다. 헌데 홍이는 몸이 허약했답니다. 바람이 조금만 차도 기침하다 곧불에 걸렸으며 다리에 힘이 없어 서는 것조차 힘들어했던 거죠. 중년 부부는 그런 홍이를 애지중지 돌보았습니다. 홍이는 중년 부부의 보살핌으로 점점 건강하게 성장을 하였죠. 서방님, 홍이가 말을 제법 잘해요. 이제 홍이한테 글을 가르쳐야 되겠어요. 그것 좋은 생각이요. 그리하여 부인은 홍이한테 글을 가르쳐 주었답니다. 중년 부부는 양반이었으나 집안의 몰락으로 평민으로 살아야만 했죠. 홍이는 어머니가 주신 서책을 들고 다니며 밭으로 논으로 부모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홍이는 놀랍게도 습득이 빨랐으며 고을 사람들은 그런 홍이를 아주 예뻐해 주었답니다. 홍이네도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이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었는데 헛구역질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부인은 자신이 체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혹시 몰라 날짜를 계산해 보니 이달 달거리를 하지 않았던 거죠. 부인은 너무 놀라 서방한테 말을 하였습니다. 서방님, 제가 아이를 가진 것 같아요. 그것이 참말이요. 우리 홍이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한테 좋은 일만 생기네요. 그렇게 중년 부부는 홍이를 얼싸안고는 행복해했습니다. 어린 홍이도 부모님이 웃으니 방긋방긋 잘 웃었죠. 그렇게 10개월이 지나 중년 부부는 아들을 낳았답니다. 동네 사람들도 진심으로 좋아라 해주었습니다. 이제 하늘도 감동을 받았네 그려. 하늘이 착한 부부를 버릴 리 없지. 아이고, 이렇게 좋은 일도 생겨야 힘들게 사는 우리네도 희망을 갖고 살제. 그려? 안 그려? 그래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홍이가 17세, 두산이가 15세가 되었습니다.
홍이는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과 두산이 학문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극정성으로 돌보았답니다. 두산이는 누이를 보며 말을 하였죠. 누님, 저는 나중에 누님 같은 부인과 혼인을 하고 싶습니다. 내 눈에 누이가 좋아 보이더냐? 누님 같은 여인이 없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걱정 말거라. 누이보다도 더 좋은 여인이 생길 것이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홍이는 새벽에 일어나 부모님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서방님, 어찌하지요? 올해 쌀 농사가 흉년으로 내년 봄까지 생활이 어렵겠어요. 부인, 걱정 말아요. 내가 나무를 해서 팔아버리다. 서방님, 다리도 아프신데 어찌하시려고요? 부모님의 대화를 몰래 듣고 있던 홍이는 생각을 하였답니다. 부모님이 힘들어 하시는데 내가 생각을 못하고 있었구나. 홍이는 저녁 식사를 하며 부모님께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장사를 해보려 합니다. 어머님 콩이 집에 한 마리 있지요. 그것으로 먼저 장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홍이야, 내가 어찌 장사를 할 수 있겠느냐?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하여 홍이와 두산이가 길을 나섰답니다. 홍이는 저작거리로 가는 대신 건넌 마을 덕성마님 댁으로 갔습니다. 마님, 홍이입니다. 이 콩 한 마를 쌀 2말로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집에 콩이 부족한 것은 어찌 알았느냐? 순실어멈, 어서 홍이한테 쌀 2말을 내어주거라. 네 마님, 혹시 콩이 더 있걸랑? 가져오너라. 네, 마님 감사합니다. 두산이는 홍이와 길을 걸으며 말을 하였습니다. 누이, 어찌하여 덕성마님 댁에 갈 생각을 했습니까? 오다 가다 주변 농사를 보았단다. 헌데 우리는 콩이 풍년이었고 덕성마님 댁은 벼가 풍년이었지. 콩대들이 병에 걸려 수확이 적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단다. 두산이는 누이가 점점 자랑스러웠답니다. 홍이는 그 이후로 여러 가지 물물교환으로 장사를 하여 집안을 일으켰으며 억울하게 양반 신분을 박탈당한 부모님의 신분도 찾아드렸습니다. 그리하여 으리으리한 기와집으로 이사하게 되었죠. 이 소문은 건넌 마을 딸금한데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보시오, 영감. 우리가 복덩이를 버렸구먼요. 이를 어찌해야 할까요? 우리 넷째 때문에 우리보다 가난했던 사람들이 호강하고 살고 있으니. 나도 알고 있구먼. 영감, 아니 되겠구먼요. 우리 딸 찾아옵시다. 버린 아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지금 와서 어떻게 말을 하려는 것이오? 웜에 그것은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구먼요. 그리하여 딸금한 댁은 홍인네에 가서는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딸 찾으러 왔구먼요. 자네 그것이 무슨 소리인가? 딸이라니? 홍이 말이어요. 이 댁에 자식이 없어 우리 귀한 넷째를 대문 앞에 놓고 갔구먼요. 딸금한데 무슨 그런 막말을 하는 것이냐? 홍이 부모는 홍이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에 홍이가 상처를 받을까 걱정이 되었죠. 웜에 모른다고 하지는 말아요. 홍이 엉덩이에 엄지 손톱만한 점이 있구먼요. 홍이는 방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허나 홍이는 자신이 힘들어하면 부모님이 더 가슴 아파할 것 같았죠. 그리하여 방문을 열고 무덤덤하게 마당으로 나갔답니다. 홍이는 키워준 부모님께 말을 하였죠. 어머님, 아버님, 너무 걱정하지 말고 계셔요. 웜에 우리 넷째가 이리도 곱게 컸구먼. 너를 낳아준 어미다. 홍이는 자신을 버려놓고 당당하게 낳아준 어미라 말하는 사람을 보며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를 이 댁에 버려주셔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낳아주신 부모님을 보니 지금의 부모님은 저한테는 훌륭하신 부모님이셨네요. 홍이는 아무 말 없이 딸금한 댁을 뒤쫓아갔죠. 딸금한 댁은 홍이가 두 말 없이 따라오니 속으로 쾌재를 불렀답니다. 홍이는 작은 초가집에 5명이 툇마루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 자신의 남매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쓰러지는 초가집을 보니 자신을 버려놓고 다시 찾고자 왔는지 알 수 있었죠. 딸금한 댁은 홍이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답니다. 우리 딸을 보내놓고 이 어미가 얼마나 울었는지 아느냐? 보다시피 우리 살림도 넉넉하지 않고 그 댁은 자식이 필요했구먼. 그래서
너를 보냈던 것이여. 절대 버린 것은 아니구먼. 그 댁도 늦게 아들을 얻었으니 내 딸을 찾아와도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런 살림에 내가 온들 고생만 할 것 같아서 다시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여. 알겠습니다. 저도 갑작스럽게 친모를 알게 되어 당혹스럽습니다. 당장 부모님으로 부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려, 알았구먼. 호칭이 무엇이 중한디? 이렇게 자식과 부모가 한 집에 살 수 있는 것이 중하지. 홍이야, 내가 장사수단이 좋다고 소문이 파다하더구나? 그것이 사실인 것이여? 소문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장사는 조금 해보았습니다. 그려? 그럼 되었구먼. 홍이야, 우리 집 형편이 이 모양이 꼴이구먼. 이제 우리도 잘 살아보고 싶은디. 홍이의 눈에는 딸그만되게 속내가 훤하게 보였습니다. 글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홍이가 알아서 해야지. 무식한 우리가 알간디? 홍이의 마음은 빨리 집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답니다. 오늘은 늦었으니 전 이만 집에 가겠습니다. 내 집은 여긴디. 자꾸 어디를 간다는 말이여? 오늘은 집에 가서 부모님께 안심시켜드리고 다시 오겠습니다. 아니다. 갈 수 없다. 너와 떨어져 10년 넘게 살았는디. 다시는 떨어져 살 수 없구먼. 저를 버렸을 때는 그만한 각오를 했을 텐데요. 그 말만 남기고 너무 화가 나 인사도 없이 나왔습니다. 홍이는 마음이 아팠답니다. 홍이는 세상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출생의 비밀을 알았으니 머릿속이 복잡했죠. 그때 뒤에서 홍이를 부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홍이가 뒤를 돌아보니 두산이가 서 있었죠. 누이, 많이 힘드시죠? 홍이는 두산을 보니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답니다. 두산이는 아무 말 없이 홍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두산아, 너와 내가 남매가 아니라고 하더구나. 애써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 얘기 들었지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찾겠습니다. 그리하여 홍이와 두산은 집으로 갔답니다. 부모님들은 홍이가 오기만을 마음 애태우며 있었죠. 서방님, 저는 홍이 없이는 못 살아요. 우리 홍이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부인, 홍이는 현명한 아이 아닙니까? 우리는 믿고 기다립시다. 집에 도착한 두산과 홍이는 부모님 방으로 갔습니다. 저희 왔습니다. 그래, 어서 들어오너라. 우리 홍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더냐? 어미가 미안하구나. 아닙니다. 어머니도 이렇게 되실 거라 생각을 못하지 않으셨습니까? 홍이야, 내가 너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더라는 말이더냐? 홍이는 마음 아파하는 어머니를 안아주며 위로를 해드렸답니다. 아버지,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외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저를 딸이라 생각하는 것보다는 저로 인해 부를 가지고 싶어 하십니다. 부를 갖게 해드리면 여기에 다시 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너의 생각이더냐? 내 아버지 어머니. 홍이가 못난 부모를 만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여 이제는 좋은 사내와 혼인을 시켜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싶었는데 어찌하노? 어머니 걱정하지 마셔요. 그동안 생각했던 장사가 있었어요. 그 장사를 성공시키고 난 후 시집가도 늦지 않아요. 그리하여 홍이는 작은 상단을 만들었습니다. 홍이는 전국에 있는 모든 명인들을 만나 물품을 전달받아 양반댁 마님들한테 장사를 하였답니다. 물품에는 비단, 장식구, 꽃신, 화장품, 그리고 귀금속 등등으로 여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었죠. 그리하여 홍이는 딸그만 댁에 불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식량을 부족함 없이 주었고 그 다음은 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딸그만 댁은 배불리 먹고 좋은 옷을 입고 나니 서서히 다른 것도 가지고 싶었죠. 홍이 덕에 잘 먹고 살고는 있는디 식구가 많기도 하고 초가집이 무너질 것 같기도 하고 다음에는 집을 사줄 수 있는 것이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하여 홍이는 더 열심히 일을 하여 한 해 만에 큰 기와집을 사주었답니다. 홍이는 이 정도면 되겠구나 생각을 하였는데 딸그만 댁이 말을 하였습니다. 집이 있으면 무엇하느냐? 내가 이 큰 집을 다 관리를 하려니 여기저기가 아프구먼. 내 노비들을 보내겠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홍이야,
아이들을 시집 보내고 장가를 보내야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많구나. 네, 준비해서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딸그만되게 욕심은 한도 끝도 없이 커져만 갔죠. 한편 두사는 장원급제를 하여 높은 벼슬에 오르게 되었답니다. 두사는 과거 시험을 앞두고 누이가 보고 싶었지만 자신이 빨리 좋은 벼슬을 해야 누이를 편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보고 싶어도 참고 있었죠. 두사는 이제 벼슬까지 올라갔으니 보고 싶던 누이를 보려고 상단으로 갔습니다. 헌데 누이를 보는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그렇게 곱던 누이가 일에 지쳐 얼굴과 몸이 말라 있었던 거죠. 누이 두산이 왔습니다. 홍이는 너무 반가워 한바구음을 보이며 두산이한테 뛰어갔습니다. 두산이 왔느냐?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찌 되었느냐? 당연히 장원급제를 하였지요. 장하구나. 우리 두산이. 홍이는 두산의 머리를 쓰다마 주려고 손을 올렸는데 예전에 알았던 두산이가 아니었던 거죠. 키는 홍이보다 머리 2개가 더 있었으며 풍채는 사내처럼 넓었답니다. 홍이는 순간 깜짝 놀랐죠. 나보다 작았던 두산이 언제 이렇게 컸느냐? 제가 사내로 보입니까? 아주 멋있는 사내가 되었구나. 두산은 홍이를 보며 생각을 하였습니다. 피곤에 지쳐있는 홍이를 이대로 놔둘 수가 없겠구나. 두산은 소문으로 딸그만대기 홍이한테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답니다. 만약 홍이를 딸로 생각을 했다면 도저히 요구할 수 없는 것도 요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하여 두산은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홍이 누이를 이대로 놔둘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하여 집에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홍이를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이더냐. 그동안 우리도 딸그만 댁에게 사정도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단다. 저한테는 확실한 방법이 있지요. 그 방법이 무엇이더냐? 홍이 누이와 혼인을 하고 싶습니다. 두산아, 그것은 아니 될 말이다. 어찌 누이와 혼인을 할 수 있다는 말이더냐? 어머니, 홍이 누이와 저는 혼인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사내들도 홍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혼인을 원한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홍이 누이가 그런 사내한테 시집가면 평생 마음 편하시겠어요? 부모님들은 두산의 말을 듣고 보니 두산과 혼인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어서 홍이를 데리고 오너라. 그리하여 두산은 사주단자를 가지고 홍이한테 갔습니다. 홍이는 그동안 딸그만되게 집과 땅 그리고 모두 시집 장가도 보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하였죠. 그리하여 상단을 그만 접고 쉬고 싶었답니다. 홍이는 딸그만되게 찾아가 말을 하였죠. 이제는 더 이상 해드릴 것이 없는 듯합니다. 이제 전 그만 떠나겠습니다. 홍이야,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이제는 내 곁에서 같이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너와 함께 하지 못한 만큼 우리와 평생 살자꾸나. 홍이는 그만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두산은 방에서 들리는 소리를 문 앞에서 다 듣고 있었습니다. 두산은 딸그만되게 말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났던 거죠. 그리하여 두산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방문을 열고 들어갔답니다. 홍이는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두산을 보고는 말을 하였습니다. 두산이가 왔구나. 나를 여기에서 데리고 나가주렴. 그 한마디 남기고 그만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두산은 홍이를 품 안에 넣고는 말을 하였죠. 홍이는 더 이상 이곳에 오지 않을 것이요. 이 사주단자는 홍이와 혼인을 하겠다는 의미이지 딸을 생각하지도 않는 당신들을 장인, 장모로 생각한다는 의미는 아니요. 또 한 번 홍이를 찾는다면 더 이상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요. 두산은 딸그만댁에게 엄포를 주고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부모님들은 의식이 없는 홍이를 보고 울며 말을 하였답니다. 홍이가 왜 이러는 것이냐? 어머니 안심하셔요. 기력이 없어 쓰러졌습니다. 이제는 그곳에 홍이를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 그래야지. 얼마나 혹사를 시켰으면 곱던 우리 홍이의 얼굴이 반쪽이 되었구나. 그리하여 홍이는 하루가 다르게 빨리 회복이 되었답니다. 두산은 홍이 옆에서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하였죠. 홍이는 두산한테 간호를 받으며 두산의 따뜻한 손길에 그만 심장이 심쿵 내려앉았습니다. 내 마음이 왜 이러는 거지? 동생한테 이런 감정은 아니 되는데. 두산은 홍이가 사내로 봐주지 않아 속상했죠.
그리하여 간호를 한다는 이유로 손을 만지고 얼굴도 만지고 그리고 옆에서 잠도 잤답니다. 그렇다 보니 두산의 마음에는 이미 벌써 만리장성을 여러 번 쌓고 부시며 마음을 애태웠던 거죠. 그 사실도 모르는 홍이는 혼자 안절부절 못하며 두산의 눈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홍이의 마음을 들킬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홍이의 몸은 건강하게 회복이 되었고 부모님과 한 집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죠. 헌데 두산은 자신을 쳐다보지 않는 홍이를 이상하게 생각을 하였답니다. 그리하여 두산은 하루 종일 홍이 뒤만 졸졸 쫓아다니며 자신을 봐줄 때까지 쫓아다녔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홍이와 두산은 담소를 나누며 벚꽃이 활짝 핀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돌담이 있는 냇가를 지나야 하는데 한복을 입은 홍이가 걷기에는 위험해 보였답니다. 홍이 누이, 나한테 업히지요. 아니다. 내가 걸어가겠다. 무슨 소리요? 잘못하면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는 홍이를 덥석 업었죠. 홍이는 너무 놀라 두산의 목을 두 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순간 두 사람은 알 수 있었죠. 서로가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두산은 홍이를 업고 조심히 냇가를 지나 넓은 돌 위에 나란히 앉아 말을 하였습니다. 홍이 누이, 난 누이를 연모하고 있습니다. 두산아, 너와 나는 그럴 수 없는 사이가 아니더냐? 홍이 누이, 무슨 이유로 아니 된다는 것입니까? 한 부모님 밑에서 남매로 지낸 날들이 있기에 아니 된다고 생각을 한단다. 누이 지금은 아니잖아요. 만약 가족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도 누이가 힘들어할 때 언제든지 데리고 와야 했어요. 헌데 그러지 못했지요. 그 어떤 것도 명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집에 보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홍인왕자와 부부의 연을 맺어야겠습니다. 홍이는 두산의 마음을 알기에 두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두산은 홍이를 자신의 큰 품에 포근하게 안아주었답니다. 두산과 홍이는 혼인을 하여 부부의 연을 맺었죠. 그리하여 홍이는 부모님, 서방과 행복하게 살았다는 벚꽃 야담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벚꽃 야담과 좋은 인연을 맺어 항상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